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세훈은 되고 한동훈은 왜 안 되냐. 이 얘기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나다. 이런저런 목소리도 있어서 저희가 7위로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들은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권의 여러 수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권 내부에서는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자막 얘기 바로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거는 교도관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녹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견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거의 들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궁금해했던 거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의원 명단들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민주당에 뭐 황금폰을 넘기냐 마냐 핵심 증거가 있는 휴대전화를 넘기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170명 되는 의원 중에 박주민 의원을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근데 앞서 잠깐 속보 나왔던 거 제가 꼭꼭 씹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조금 전 검찰이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를 체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의 자택을 강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검찰인데요. 이 건진법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속인이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의 고문도 맡았었다. 이렇게 하니까 건진법사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건진법사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건 이 공천 개입 의혹에 건진법사도 입김을 넣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되니까 잇따라서 그동안 수사하고 있던 내용들을 하나둘씩 이제 꺼내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건진법사라는 분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꽤 오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 코바나 컨텐츠에 고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지난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로 이 종교계라든지 이쪽의 어떤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어떤 일익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꽤 넓습니다. 뭐 전직 고위 관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 등등을 해서 특히 이분이 이제 무속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꽤 이제 아마 그쪽 세계에서는 꽤 잘 맞춘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진법사라는 분이 윤 대통령 부부와 꽤 가깝다는 소문이 나면서 뭔가 이분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공천이나 등등의 어떤 민원을 했던 그런 정황도 있고 또 그 전에 이미 2018년도에 지금 이 지방선거 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명태균 씨도 이 건진법사 이야기를 꽤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가 일단은 현재 2018년 지방선거에 공천 대가로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거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도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동학 의원님. 네. 저도 좀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건진법사가 과거 캠프 시절에 윤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뭐 어깨동무하는 사진도 올라와서 그 정도로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당시 뉴스탑10에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명태균 씨, 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대가에 중간에 명태균 씨가 있고 그게 김건희 여사의 입김 아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물론 2018년 관련 검찰의 강제 수사지만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무속인에 대한 신분 이런 것 때문에 글쎄요 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당연하죠. 지금 아마 이 뉴스를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에게 이제 와서 저거요. 이미 굉장히 많은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야당에서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건진법사 스스로 그렇게 언론에 날 때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권 개입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 굉장히 많아졌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왜 이제 와서 이걸 만지지? 그동안 혐의를 다 포착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니까 이제 와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도 약간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그거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 이 이름을 팔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지금 혐의는 2018년도 지방선거라고 되어 있지만 예. 2022년 이후에 지금 2년 반 동안 건진법사가 무슨 짓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밝혀서 결국에는 연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부부가 알았는지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파헤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캠프에 같이 계셨었던 아니 뭐 건진법사 캠프랑 같이 계셨다는 건 아니고 윤석열 캠프의 김기웅 부대변께서 활약을 하셨었으니까 네. 뭐 반론 차원에서라도 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그 이제 왜냐하면 검찰의 건진법사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뭐 혐의가 확실하다 이걸 뭐 입증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그리고 과거 커버라 컨텐츠의 고문 역할을 했다. 그 캠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는 분명히 당시에도 논란거리는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어깨동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사실 그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 예. 그때 빌딩, 그때 저희 선거 캠프가 있던 빌딩을 십몇 층짜리 빌딩을 다 돌았습니다. 예. 수고했던 사람들을 했는데 네트워크 본부에 갔는데 그 이른바 이제 건진 법사라는 분이 대통령을 좀 안내하면서 손을 뒤에서 이렇게 좀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장 본부 역할을 했었나요? 그러면 그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본부장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 거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른바 이제 어깨동무를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깨동무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사진 찍으면서도 했고 예.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사람들 하는데 뒤에서 뭔가 소개를 하면서 손을 올린 장면이 이제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실세 아니냐, 예. 뭔가 유력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선거 초반에 야당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뭐 여사와의 관계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언론이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걸 떠나서 예. 언론이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 내가 그런 위치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뭐 어떤 자리를 대가로 해가지고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TV 켜신 분들은 저게 계엄 사태와 관련 있냐라고 생각하신 분인데 이건 계엄 사태와는 별개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를 체포했다. 이 소포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글쎄 명태균 씨 관련 아까 뭐 이현정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또 다른 차원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또 대통령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이후에 이런 수사 속보가 나와서 또 의미심장하게 짚어봤죠. 원래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가리켜서 여러 비판 목소리를 냈고 이 두 사람도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었는데 이건 이제 계엄 얘기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네.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탄핵 찬성한 사람들 당원권 뭐 2년씩 정지해야 된다고 했다가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일주일 만에 질서 있는 퇴진 외쳤다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에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이것 때문에 오늘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참 저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일관되게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심한 공격이 뭐였냐면 대통령을 팔아먹었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당에 있냐? 다 나가라. 그리고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다 나가라. 못 나가겠으면은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들 중에 1차 투표에서는 뭐 반대했지만 2차 투표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탄핵에 찬성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세훈 시장 말고도 몇 분 더 계시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비판을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찬성한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정은 이쁘게 봐주고 누구의 사정에 대해서는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고무줄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한 수습 얘기도 하고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다 뭐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이준석, 범 여권의 인물들이 지금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오세훈 시장 관련 일부 친한계 인사들의 홍준표 시장 반발 얘기까지 길지 않게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건진법사 체포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